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0일 저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밤에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출마를 요청해 오셨지만 한국 정치 변화와 중도 실용정치 실현을 위해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말씀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제가 결자 해지해서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거듭된 요구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나라도 절체절명, 민생도 절체절명, 야권도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실정을 바로잡아 나라와 야권 전체에 혁신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복심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 야권은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분열할 것인가 하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 대표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더군요. 출마 선언을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 당에도 벌써 5명이나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안 대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나. 물론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저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5명이나 출마한 건 팩트죠. 출마 선언한 거는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이종구 전 의원, 이렇게 해서 5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 룰, 그 다음에 뭐 일정, 이런 걸 다 잠정 확정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공천위원장, 이걸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내년 2월 말쯤에 후보를 결정을 한다고 하죠. 여기에는 아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박주민 최고위원이 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출마 선언과 함께 뭐 추가로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언제 정확하게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RN서치가 조사한 거 보니까, 여기는 뭐 사람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뭘 보고 찍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31.7%. 두 번째가 소속정당 26.1%. 그 다음이 행정경험 11.1%. 정치적 연륜 5.6%, 도시환경정책 5.6%, 뭐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그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왔느냐? 그것은 뭐 국민의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무슨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일단 야권 연대 요인은 되는 것이고,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겠다, 뭐 이렇게 그러기 전에는 안철수 대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반대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계약진을 하느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모이느냐. 최종적으로 모이는 개념은 2011년 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소속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서로 장외에서,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장외에서 일종의 장외 경선을 합니다. 여기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겼죠. 근데 그 이긴 원동력은 바로 당시에 안철수라는 사람 때문이다.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안철수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에 신드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는 한 45%쯤 나왔을 때입니다. 박원순 시장 5% 나왔을 때입니다. 손을 들어줬죠. 이렇게 수염 덥수룩하니 해서 둘이 만났는데 아이고 형님 먼저 어쩌고 하는 바람에 손을 들어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장외 경선이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현재 5명으로 나와 있고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럴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계약진을 하느냐? 만약에 각계약진을 한다고 한다면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때 이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8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였었죠. 여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나온 걸 보면 그때 박원순 후보가 52.8, 김문수 후보, 이 자유한국당이죠. 김문수 후보가 23.3,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19.6, 이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19.6. 이렇게 돼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치면 43%쯤 됩니다. 그래도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안철수 후보라는 사람은 19.6%인데 뭐 바른미래당 잘 아시다시피 당의 조직이라는 건 뭐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냥 그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비박 계열이 뛰쳐나가서 안철수 대표 계열하고 합쳐서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정당 조직이나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이때 뭐 유승민 의원이라고 있었죠, 이때. 지금은 현재 의원이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둘이 합쳐도 박원순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지역의 어떤 정당 지지도의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서울이라는 정당 지지도의 특성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상당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라든가 갤럽은 아직 아니지만 RN서치 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앞서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민의힘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서울에서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어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극단적 선택, 이걸로 인해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원죄가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의 당원당규에 보면 그런 일,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만들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후보로서 누가 나왔을 경우에 이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 그 정당의 후보 아니냐. 지금 현재는 그게 그냥 묻혀 있죠. 그냥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묻혀 있지만 막상 후보 경쟁이 되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약속 안 지키고 그냥 아이고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쪽에 찬성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아 그래 민주당이 후보 안 내기로 했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알면 딱 몰수하고 후보 냈잖아,
이건 정말 책임 정치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원죄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사실 요즘에 여론조사하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거 국면에서 집중적인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는 2011년 모델대로 장외 경선이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나갈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전 조율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에 사전 조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현재 어느 언론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사전 조율의 흔적은 현재 없습니다. 조율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도 당대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설득도 당내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2011년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2011년 모델이라 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 안철수 대표 간의 여론조사 경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안철수라는 개인과 국민의힘의 어느 후보가, 뭐 여기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앞서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느 후보가 나설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는 당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조직의 지원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자기의 지명도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안철수 대표가 그냥 안철수냐 누구냐 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우세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대입해서, 정당과 사람을 대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과 정당을 다 같이 대입했을 때 보나마나 게임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 게임이 안 되는 쪽에서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같으면, 아니 내가 압도적인 정당, 이 정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후보로 나왔는데 어디 저 조그만 군소정당 이런 데에서 지금 우리하고 대항을 하려고 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둘이 비슷비슷하다. 국민의힘 후보가 개인 지지율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앞선다면 이 연대는 깨집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개인 지지율에서는 뒤지는데 정당 지지에서는 압도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 게임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설득하고 나서 자,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장외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건데,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결정,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본인의 결정. 근데 안철수 대표는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야권 연대의 필요성, 이건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장외 연대는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라,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안철수 대표가 떨어지는 길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리 일반 서울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100% 국민 경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국민의힘은 서울에, 아무리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장외 경선이 유일한 연대의 방법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량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아량을 안 보였다, 각자 뛰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다시 민주당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자, 야권 연대가 성사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성사됐다, 장외 경선이든 뭐든 이렇게 치면 야권
서울시장의 가능성 뭐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이런 결과, 그리고 그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만 보궐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산시 경우에는 뭐 아무리 가덕도 신공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판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는 뭐 지금 우후죽순인데 뭐 박형준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정도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1, 2의 선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 뭐 대략 끝났죠. 그럼 서울시장 선거도 만약에 그 야권이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거는 그 대략 야권의 우세, 상당한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야권 연대 여부다. 그런데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뒤에 연대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